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분명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믿었던 기준들이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하면 보상이 따라온다는 말이 예전만큼 확신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뭔가 어긋난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딱 집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불안은 분명한데 이유를 설명하려 하면 말이 막힙니다. 주변을 보면 나만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들 조용히 버티고 있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걸립니다. 이 느낌, 정말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신호를 지나치고 있는 걸까요? 많은 시민들이 요즘 비슷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규칙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규칙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는 확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상식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뒤로 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쌓이는지 말입니다. 이 감정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과민한 반응이 아니라 무언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조용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감정의 정체를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보수주의는 구호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미래를 그리는 이야기에서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보수주의의 출발점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보수는 인간을 미완의 존재로 봅니다. 선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선하지는 않습니다. 이성적일 수도 있지만 감정에 쉽게 흔들립니다. 올바른 선택을 알면서도 편한 길을 택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인간의 선의의 사회를 맡기지 않습니다. 제도는 사람의 약함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은 보상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노력과 결과가 연결될 때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이 연결이 분명하며 사람은 참고 감당하고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흐려지는 순간 책임은 남의 몫이 되고 행동은 달라집니다. 보수는 바로 이 지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좋은 의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현실의 인간을 무시한 제도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포장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집단 속에서 인간은 더 위험해집니다. 개인이라면 주저했을 선택도 집단 안에서는 쉽게 정당화됩니다. 책임이 나뉠수록 양심은 가벼워지고 잘못된 결과 앞에서도 내 탓은 아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보수는 책임이 분명한 구조를 중시합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고 결정한 사람이 결과를 감당해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믿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공감은 강하지만 짧습니다. 감정으로 만든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비용이 됩니다. 보수는 감정보다 지속 가능한 질서를 우선합니다.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능력도 선택도 감당할 수 있는 책임도 다릅니다. 보수는 이 차이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그 위에 공정한 규칙을 세우려 합니다. 보수주의의 첫 번째 기둥은 분명합니다. 인간을 바꾸려 들지 말고 인간을 기준으로 사회를 설계하라. 이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현실의 인간을 인정할 때 책임이 살아있고
사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유는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선의로 허락된 적도 없습니다. 자유는 언제나 권력과의 긴장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권력이 한 곳에 모이면 그 권력은 반드시 개인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의도가 선하든 악하든 결과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권력이 나뉘는 순간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의 전통 사회는 권력이 하나로 모이는 구조에 익숙했습니다. 통치자는 질서를 책임졌고 개인은 그 질서 안에 포함된 존재였습니다. 개인의 영역은 분명하지 않았고 국가와 개인의 경계도 흐릿했습니다. 반면 서양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권력이 둘로 셋으로 나뉘어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국가가 넘을 수 없는 선이 생긴 겁니다. 그 선 안쪽이 바로 개인의 영역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 흐름을 더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은 국가의 명령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생각할 자유, 말할 자유, 믿을 자유가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미국 독립선언을 통해 제도로 굳어집니다. 자유는 국가가 내려주는 혜택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켜져야 할 권리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국가는 자유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침범하지 않도록 제한받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자유는 늘 불편한 가치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언제나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와 함께 존재했습니다. 보수주의의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를 지키려면 권력은 나뉘어야 한다는 원칙. 개인의 영역은 국가보다 앞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믿음.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자유는 가장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출발은 이념의 경쟁장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가난과 혼란 속에서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길과 개인의 자유를 살리는 길이 동시에 놓여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자원은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국가가 모든 생산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방향만 제시하고 민간이 움직이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국가는 계획을 세웠지만 공장을 운영한 건 기업이었고 위험을 감수한 것도 개인이었습니다. 국가는 소유하지 않았고 통제하기보다는 밀어주었습니다. 수출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했고 성과가 있으면 지원했고 성과가 없으면 가차없이 배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권은 지켜졌고 성과에 대한 보상은 분명했습니다.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였지만 소유는 민간에 두는 구조였습니다. 이 선택은 중요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국가가 기업을 국유화하고 생산 수단을 직접 장악했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전혀 다른 길로 갔을 겁니다. 산업화 과정은 자유를 제한한 시간이 아니라 자유를 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고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 이 원칙이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격차도 생겼고 불만도 쌓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자유가 있었고
도전의 통로는 열려 있었습니다. 보수는 이 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완벽한 결과보다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누군가의 선의로 이뤄진 게 아닙니다. 자유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현실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결정. 그 결정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통제국가가 아니라 자유국가의 틀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자유 없는 성장은 없고 그 믿음은 당시에도 분명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는 상황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일시적인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제도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제도를 떠받치던 기둥들이 안쪽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보수는 인간이 책임과 보상이 연결될 때 스스로를 통제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력과 결과의 연결이 흐려지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 견제입니다. 보수에게 견제는 불편한 장치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권력이 견제받지 않을 때 그 권력은 선의를 내세워 자유를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견제가 사라질수록 국가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위험해집니다. 세 번째는 자유와 책임의 균형입니다. 자유만 강조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흐려질 때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요구가 됩니다. 보수는 자유를 책임과 함께 존재하는 가치로 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사회는 불안정해집니다. 네 번째는 사유재산입니다. 보수에게 사유재산은 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결과를 지켜주는 장치가 약해질수록 사회 전체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재산권이 흔들리는 사회는 미래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보입니다. 안보는 보이지 않을 때 가볍게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너지고 나면 그 대가는 가장 먼저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보수는 안보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의 전제로 봅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 윤리입니다. 가족은 사회가 유지되는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 기반이 흔들릴 때 국가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는 가족을 제도로 대체할 수 없는 사회 질서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역사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공화국은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선택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감정이 원칙을 압도하고 인기가 책임을 대신하는 순간 붕괴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기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불편하더라도 원칙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의 박수보다 미래의 책임을 감당할 용기는 남아 있을까요? 보수는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딘가의 거대한 조직이 아니라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평범한 시민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선택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데서 끝을 맺습니다.